푸틴이 자기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도망갔네? 복수는 시켜 먹는 요리다. 홍차 배달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 프리고진이 아직 신변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던데. 지금은 없죠. 지금도 일단 이 영상을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ING고요. 그러니까 진행 중에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딱히 결론이 나는 게 아직은 없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프리고진이 무사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푸틴이 프리고진을 그냥 놔둘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푸틴이 그걸로 유명하죠. 악명이 높잖아요. 푸틴은 개인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용납과 용서가 안 되는 게 배신이라고 정말 많이 했었어요. 떨고 있냐? 푸틴의 복수는 즉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의 경우를 봐도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또 푸틴이 개인적으로 미국 방송에서 나와서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푸틴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복수는 시켜 먹는 요리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는 바로바로 그 당장 그 현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훨씬 더 나중에 그 음식이 식힐 때 식혀서 뜨거울 때 말고 네, 식혀서 먹는. 시키다가 아니라. 네. 그 말이 더 오싹오싹한데? 음. 진짜 무서운 말이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프리고진이 사실상은 시한부라는 그런 평가가 엄청 많죠. 정말 가시방석이겠네요, 하루하루가. 전쟁 중에는 푸틴이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막 그렇게 복수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홍차 암살 유명하잖아요. 홍차 배달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 Тыловые районы. Да, сказали, будем выходить. 프리고진한테 합류해서 같이 다시 벨라루스에서 뭔가 재기를 모색할 그럴 용병들이 많을 거라고 보세요? 바그너 영변은 대부분이 거의 70% 이상이 죄수인들이에요. 전국을 돌면서 거의 5만 명 정도의 사람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 5만 명 중에 뭐 물론 지금 4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 나머지 1만 명도 그래도 그 프리고진에 대한 충성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벨라루시든 아프리카든 시리아든 프리고진이 어디 가든 간에 무조건 달아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벨라루스가 바로 위치한 곳이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바로 옆쪽이잖아요. 또 리투아니아도 있고 그 일대가 또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쪽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쪽에 있는 나라가 러시아고 북쪽에 있는 나라가 벨라루시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 국경도 그렇게 짧지도 않아요. 길어요, 되게.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도 위협 요소가 지금 생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악재라고 분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번 사태 벌어지면서 서방 국가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푸틴은 싫지만 푸틴이 갑자기 그 쿠데타로 실각을 하거나 그러면 핵무기, 그 많은 수많은 러시아의 핵무기 통제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러시아가 무너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수많은 핵무기, 수많은 핵을 갖고 있는 뭐 발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든 뭐 북한으로 갈 수도 있고 시리아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악몽이에요. 당연히 푸틴은 싫고 푸틴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이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핵무기가 없을 거다라는 보장이
푸틴의 리더십이랄까 푸틴의 절대 권력 거기에 뭔가 뭐라 그럴까 균열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푸틴이 국가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죠. 뭐 반역자다, 배신자다, 뭐 등에 칼 꽂힌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푸틴이 아주 명료하게, 아주 투명하게 이 사람을 잡아라라는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처벌을 무조건 하겠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 불구하고 한 명도 움직이진 않았어요. 경찰도 움직이진 않았고,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고, 군대도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직하에는 특수 경찰부가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여태 푸틴이 20년 동안 집권을 한 기간 동안 최초고 유일한 케이스예요. 푸틴이 명료하게 이거 얘를 처벌하게 했다고 해놓고 7시간도 안 되는 시간은 바로 자기 말 취소하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들어와서 중재를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불고야 할 정도면 이 푸틴이 지금 실제로 통제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체면을 구긴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장은 이게 실패로 끝났고 그냥 별 문제 없이 끝난 것 같지만 실제 이런 반란이 실패를 하더라도 이미 분위기가 형성해지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푸틴이 자기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도망갔네? 이것도 100%의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이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푸틴이 전용기로 쓰는 비행기가 3대가 있는데 이 3대들이 다 모스크바를 빠졌어요. 당일날에. 그 중에서도 이 3대 중에 유일하게 푸틴이 전용기로 쓰는 비행기가 그러니까 군 시설을 지휘할 수 있는 이제 그 장비가 있는 비행기가 한 대가 있어요. 그 한 대도 모스크바를 떠났어요. 뭐 실제로 푸틴이 안에 탑승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그 여부를 모르는 거지만 근거가 없지만 근데 충분히 합리적인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령부관이 사실상은 프리고진의 한 몸이 돼서 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체포가 되었다는 뉴스가 떴어요. 수로비킨 대장. 네, 소로비킨 장군이. 그래서 바로 러시아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소로비킨까지 거기 만약에 연루되었다면 일단 첫 번째 과연 소로비킨까지만인가? 다른 사람들이 거기가 끝인가? 아니면 조금 더 균열이 깊게 들어간 건가? 만약에 그런 균열이 생긴다면 뭔가의 지휘력에 균열이 있을 거라는 거고 또 푸틴과 국방부 장관과 정참모 장관과 뭔가의 균열이 있는 얘기고 뭔가에 계속 갈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 국가, 그러니까 적대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허질 수밖에 없어요. 푸틴보다 더 오래 사실상 최장기간 집권하는 이 독재자인데 이분이 어떻게 푸틴하고 프리고진 사이에 중재 역할을 맡게 됐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푸틴이나 루카셴코나 같은 존재라고 봐야 할 정도로 너무 많은 같이 하는 게 너무 많고 또 지향하는 것도 너무 비슷해서 모든 게 우리가 러시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무너진다? 그러면 벨라루시가 없어진 거예요. 지도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의 푸틴을 이렇게 고하는 이유가 뭔가 착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푸틴을 너무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얘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게 돼 있는 구도거든요. 이 프리고진이라는 아주 정말 이게 뭐라 그럴까 위험한 인물이 벨라루스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벨라루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 되게 끔찍한 사건들이 엄청 많았어요. 바그너 그룹은 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상대 국가의 전사를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화면에서 몇 번 캡처가 된 적도 있고 심지어 자기 사병을 자기 병사를 죽이는 모습도 영상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 후퇴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인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악명으로 끔찍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벨로루 우리나라의 땅에 와 있다? 당연히 현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아할 리가 없죠.